지금 개봉 중인 영화 신명을 보고 왔습니다. 신명은 제목을 거꾸로 하면 명신이죠. 명신.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김명신이었습니다. 영화 제목 진짜 절묘하게 장명 잘한 것 같죠?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건 뭐 재밌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될지 정말 현실과 영화 속 허구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헷갈리고 섬찟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야 저거 진짜야? 저거 허구야? 머리가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영화 보시면은 제 심정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드라마적 요소가 많이 더해졌을 거라 생각하고 봤지만 현실 속 사건과 너무 많이 겹치고 의혹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기사나 뭐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영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보면서도 나름 저도 이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와 설마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정도의 뭐 그런 사건들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부가 아니라 주술 정부라고 해야 할 정도로 행보 하나하나에 주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 정부가 검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보다 현실 세계와 이게 더 혼란스러웠던 점.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 진짜야? 하고 찾아봤던 이런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 봤거든요. 정말 섬찟하지만 내용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중 하나가 히토바시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히토바시라는 인주, 그러니까 사람 기둥,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근대에 행해졌던 인신공양 행위로 사람의 희생으로 애군을 막는 그런 이제 주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섬찟하죠? 사람을 나 대신 희생시켜서 나에게 올 애군을 막는다. 이 굉장히 사악한 뭐 흑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댐, 다리, 성 이런 걸 이제 대규모 건축물을 이제 축조하고 그 아래 또는 그 근처에 사람을 파묻어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건축물이 사람의 생명력을 먹어 안정되고 튼튼해져 적의 공격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파괴됨을 막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생각해보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는 집 그리고 지금 나중에 들어간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실 묘하게 이런 미신과 조금씩 연관이 다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영화 속 내용을 보면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호기심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이 영상 보고 가시면은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영화 속 김석일, 윤지희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짠가 너무 그때 당시에 아크로비스타 자리가 이제 삼풍백화점 자리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영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그 백화점 희생자들의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500여 명이 죽고 940여 명이 다친 그 자리에 해당 사고 수습이 끝나고 잔해 철거 작업이 끝나자마자 땅을 팔았고 그 위에 아크로비스타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삼풍백화점 자리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뭐 윤건희 부부는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죠. 거기에서 뭐 출퇴근하듯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 관저 이전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 손실을 가져왔던 뭐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지 이런 것들도 영화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 그 의식을 알 수 있거든요. 검찰총장이었던 김석일은
대통령이 되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개조해서 입주하고 청와대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교부 공간 자리는 일제가 1939년 경무대에 조선 총독 관저를 지은 후 3명의 총독이 근무했던 자리였죠. 1970년에 지금 이제 새로 지금 현재 모양을 갖춘 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이제 완성됐는데 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한 겁니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 그게 공사가 끝난 게 2022년 8월 9월 전이었거든요. 7월 달에 아마 공사가 끝났다는 것 같은데 8, 9월 정도에는 아마 입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보안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았다, 뭐 일이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로 차일피일 이 일을 미루다가 2022년 11월 8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사실 약간 반신반의하긴 하는데 사건이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날은 할로윈 데이였죠.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한 지 일주일 만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규리 배우님이 그 이태원 참사 현장을 이제 방문하는 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당시 김건희 여사도 그 현장에 방문했던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뭐 우연히 발생한 이런 사고를 주술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이제 좀 뭐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다수의 젊은이가 희생된 사건을 뭐 이런 이제 주술적 의식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키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희생된 사건 직후 미루던 이사를 이제 바쁘게 이제 서둘러서 이제 하게 되죠. 신명에서 대통령 부부를 조정하는 주술사가 이제 한 명 나옵니다. 일본 주술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제 이 주술사가 방문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이제 영화적 어떤 그런 요소일 거다, 허구일 거다 생각했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에 실제 그 일본인 주술사가 방문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이것도 이제 실제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천리교 제사장이 참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뭐 많은 언론들이 이 왜 여기에 와갖고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죠. 참사 당시 희생자 추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던 상인은 경찰의 제지와 통제를 받으며 뭐 겨우 이제 제사를 지내는 반면에 천리교 주술사는 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히 제사를 이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천리교는 일본에서 이제 생겨난 종교죠. 매화를 본뜬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천리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매화, 홍매화 뭐 이런 것들 최근 많이 이제 뭔가 뭐 우리나라의 중대 사건에 연결된 적이 많죠. 연관되는 아마 떠오르는 사건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개방 당시 맨 앞줄에 섰던 이제 74명, 그러니까 74명이 이분들은 이제 청와대 신청해서 청와대에서 선정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매화꽃이 핀 나뭇가지를 들고 입장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무속 논란이 한번 크게 일었습니다. 저는 그 매화꽃을 들고 입장하는 그 장면이 좀 비현실적으로 보여가지고 혹시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 실제 이제 개방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무속 논란에 대한 그 의혹을 증폭시킨 거는 천공이 강연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 1년쯤은 안 가는 게 좋다.
억울하게 당한 귀신들이 많아 잘못 갔다가는 귀신을 달고 나올 수 있어 큰일이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매화꽃은 향기가 강해서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는 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 것을 의미하는 74명이 국민 대표가 가장 먼저 피어 일찍 봄을 알리는 매화가지를 흔들며 걸어 들어간 것이라는 이제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해명했었죠. 그때 당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기 때문일지 청와대의 나쁜 기운 때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심증만 있지 뭐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관계자의 증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청와대에 발도들이지 않은 윤건희 부부의 행보를 보면 아마 매화꽃을 들게 한 것은 청와대의 나쁜 기운, 그러니까 청와대 뭐 어떤 천공이 말한 것처럼 그런 귀신들 때문에 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쪽 추측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2상 계엄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내용인데 그 이면에 이런 주술적 이제 행위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 부부만 이랬다 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부부가 이런 어떤 미신이나 주술적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되고 거기에는 주변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연루가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름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그 행위에 똑같이 이제 부안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세 번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좀 무리수가 많았죠. 멀쩡히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던 국방부를 내쫓고 대통령 집무실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 일대의 터가 원래는 무덤산이었던 집단 묘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있는 언덕 일대가 용산의 원산인 둔지락 자락의 공동묘지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를 밀고 그 위에 국방부를 세웠는데 그 국방부를 내쫓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용산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공동묘지, 대형 참사가 있었던 터,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약간 불길한 기운이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음양사나 이런 주술적 행위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애군을 막아주는 명당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이런 인식과 어떤 선택이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에 발도 들이지 않고 굳이 국방부 자리를 차지한 이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에 뭐 해명이라고 내놓았지만은 사실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아크로비스타, 한남동 관저, 대통령 집무실까지 윤건희 부부의 선택 하나하나에 주술적 기운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뭐 선택의 이유들이 주술적 이유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이죠. 영화에선 윤건희의 새아버지라는 김충석이 나옵니다. 그 명계남 배우였죠. 지금은 이제 이름을 동방으로 바꾸셨는데 그 역할을 이제 김충석 역할을 하셨는데 윤건희 부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길기 앞에서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김석일과 윤지희 부부는 김충석의 조언대로 움직이며 주술의 의지에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가공의 인물이 아닐까 했던 김충석은 실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전 이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까지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많이 나왔었죠. 근데
뭐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한다는 김충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김충식 이제 실물 사진이 나오죠. 김충식은 일본 관서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이제 자라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미시령, 충은산업, 방주산업, 한국교양문화원, BJNT 등 최은순과 함께 이사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가깝죠? 근데 충은산업은 김충식의 충과 최은순의 은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커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죠.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최은순 씨와 김충식 씨의 주소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금남리 이 세부 주소까지 같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윤석열 장인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 주요 인사들의 친일 행각, 일본의 굴종외교, 뉴라이트의 뭐 어떤 창궐,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졌던 의문의 그 실타래들이 조금은 찾아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 음향사 같은 그런 주술사들은 굉장히 극우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영화 신명 정말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저도 뭐 많은 내용들을 알고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던 사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히 영화다 허구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이제 현실과 연결돼서 이거는 영화인가 다큐인가 이게 뭐 헷갈릴 정도입니다. 물론 드라마적인 요소를 위해서 뭐 여러가지 내용의 각색은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온 윤석열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이제 써 있었고, 대통령 부부는 전국 유명산에 매달 나랏돈을 가지고 구판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무속인이 출근하고 뭐 이런 주술적 행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견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죠. 집권하는 당시에도. 12.3 내란 역시 을사늑약 이후 120년째가 되는 2024년 일본 주술사로부터 나를 받아 시행했다는 영화 속 이야기도 뭐 조금은 이제 검증된 사실은 없지만 맥락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조금 더 끝까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12.3 내란이 윤석열 정권의 장기 집권을 통해 한국을 일본의 통제하에 두려 했던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정말 이제 일본 주술사의 모든 것을 이제 통제당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그런 이제 대통령 부부가 장기 집권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 그러면은 정말 섬찟합니다.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을 두고 추측과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졌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영화를 보시면 아마 중간에 인물 때문에 헷갈리는 시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는 특히나 김충석이라는 이제 인물을 설명할 때 처음 듣는 인물이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최은순과 아주 가까이 붙어 다니는 사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영화 속 김석일, 윤지희 부부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주술 행위를 조절하고 뒤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담당했던 이런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중간에 좀 상당히 헷갈렸었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